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행닷컴 행여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여사입니다. 오늘은 특강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3년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 영주 자격자, F5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발견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함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캐나다의 작년 2022년도에 영주권을 발급한 수가 4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2023년도 3월 현재 영주 자격,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일까요? 18만 명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캐나다의 영주권을 발급받은 1년, 작년 한 해에만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43만 명이라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영주 자격자가 18만 명, 누적된 수입니다. 누적된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캐나다 같은 이민국가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왜 캐나다는 작년에만 한 해만 4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은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1년에 10,000명도 더 추가가 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영주 자격이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귀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얘기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의 이런 시스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영주 자격에 관련된 시스템을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년 전에 영주 자격자 수를 비교한 거를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 본 매일경제 뉴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급 인력 중에 40%가 이민자. 와. 결국은 고급 인력의 40%가 이민자이고 이를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뚫은 캐나다. 기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 첫 번째로 2022년 한 해만 105만 명의 인구가 늘어난 국가가 있는 거예요. 한 해만 105만 명의 인구. 그 중에서 96%가 외국인인 나라. 고급 인력인 엔지니어와 창업가가 10명 중 3명인 이민자 나라. 전체 인구인 3,957만 명 대비 이민율이 20%가 넘는 전 세계 1위 이민 강대국. 작년 2022년 중기 또는 단기 임시 이민자 수만 60만 명.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43만 7,180명. 매년 중단기 임시 이민자 플러스 영주 자격 신청자 중에 50%가 영주 자격인 나라. 이민자의 41%가 엔지니어고 창업가는 36%, 물리학자는 36%인 나라. 이 나라가 앞에 설명한 캐나다입니다. 엄청나죠? 2022년도 한 해만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한 해만요. 43만 7,180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3,957만 명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5,300만 명 대비하면 전체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로 구성된 국가임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영주 자격자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영주 자격자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제가 영주 자격자에 관련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2018년도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전치주의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자, 영주권 전치주의라는 것은 순수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 자격 F5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귀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주 자격은 어떤 체류 자격으로 바로 영주 자격 F5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영주 자격을 취득할 때 패스트 트랙이 주어지는 두 가지 비자 코드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37가지 비자 코드 중에 첫 번째는 F6-1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 이민자 F6 비자로 2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귀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F4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F5 영주 자격으로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귀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주 자격 없이 바로 귀화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 대한민국의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비 실제로 국민의 배우자인 F6 또 재외동포인 F4를 제외하고 얼마만큼의 사람이 영주 자격을 취득하고 있을까입니다. 자, 제가 2023년도 3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제 스스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22만 1685명, 230만 명이 넘던데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전체 인원은 230여만 명인데 그 중에서 외국인 등록을 한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90일 이상 외국인 등록을 해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122만 1685명이라는 얘기고 110만 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관광 온 사람들까지 포함한 숫자인데 중요한 건 영주 자격을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는 비자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주 자격을 생각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장기 체류, 90일 이상 한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인 122만 1685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2023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영주 자격 F5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17만 9,376명. 한 해만 영주 자격이 17만 9,376명이 아니고 계속 영주 자격을 시행한 이후로 현재 3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 자격자 F5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만 명이 안 됩니다. 전체 122만 1685명 장기 체류 대비해서 14.7%. 신문에 봤을 때는 7%밖에 안 되는데요. 그 7%는 장기 체류 비자인 122만 1685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단기 체류 비자 90일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 체류까지 포함해서 230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7% 정도가 나오고 실제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중에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4.7%, 그러니까 122만 1,685명 대비 17만 9,376명이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순수 영주라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F5-1 비자, F5-9 비자, F5-11 비자, F5-10 국내 석사, 일반 영주 F5-1, 해외 박사학위 F5-9, 그리고 우수 인력 F5-11, 그 다음에 국내 박사 F5-15, F2-7 비자로 3년 있는 점수제 거주 비자, 점수제 영주 자격 F5-16 포함해서 4,329명. 전체 영주 17만 9,376명 대비 2.4%밖에 안 됩니다. 순수한 비자 F5는 일반 영주, F5-9 해외 박사학위 F5-11, F5-10, F5-15, F5-18, F5-16 이런 식으로요. 전체 이 장기 체류 대비 이 이제 122만 1,685명 대비해서는 0.4%. 자, 국민과 동포. 국민은 F6-1 비자로 들어오신 국민의 배우자, 그리고 재동포 F4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주 자격을 취득한 수가 전체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17만 9,376명 대비 14만 5,910명으로 영주 자격 대비 81.3%가 어디냐고요? 네, 81.3%가 국민의 배우자 그리고 동포가 가지고 있는 비자고 전체 장기 체류 비자 대비 11.9%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포함해서요. 사업을 통해서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1,841명. 그래서 영주 자격 17만 9,376명 대비 6.6%. 전체 장기 체류 비자 122만 1,685명 대비 1%.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업과 국민 동포를 제외하고 순수 영주, 국내에서 졸업을 했건 아니면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건 그 분들의 수가 4,329명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국내 석박사 통합에서 영주 자격을 3,000명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영주 자격은 어떻게 가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 크게 제가 세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 영주 자격을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순수한 영주, 순수한 외국인이 투자 또는 재외동포 또 국민의 배우자를 제외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F5 비자 수가 4,329명, 여기에는 일반 영주 또 국내 석사, 박사 다 포함한 개념이 4,329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국내에서 범법 행위가 없다. 그리고 본국에서 범법 행위가 없는 경우에 영주 자격, 가장 어려운 영주 자격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이고요. 자, 처음에 소득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소득 F5-1 그리고 F5-16, F2-7 비자에서 3년 지나서 신청할 수 있는 F5-16을 신청하려면 GNI 2배가 있어야 됩니다. GNI 2배는 지금 2021년
확정된 GNI가 4,048만 2천 원이니까 본인 소득 또는 배우자를 합해서 배우자는 당연히 일하는 비자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사람들 소득을 합해서 8,1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일할 수 있는 비자, 사업할 수 있는 비자, F2 총 포함해서 5년을 거주한 경우에 영주 자격 신청하는 경우는 GNI 2배, 10년은 GNI 1.5배, 15년 이상은 GNI 1배 소득이 된다면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에 들어와서 고액 연봉을 받으신 외국인 중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지 못해서 영주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소득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방법이 어떨까? 예를 들면 GNI 2배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이수, GNI 4배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2단계 이수, GNI 5배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1단계 이수. 그래서 영주 자격을 받고 나서 영주 자격을 받고 나면 10년 이내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최소한 3단계 이상 이렇게 취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 사회, 문화를 다 알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급이 요건, 소득에 따른 최소급이 요건 또는 기간에 따른 영주 자격의 최소 변경 요건을 바꿔서 영주할 수 있는 사람이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충분히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체류 자격의 요건을 완화하면 좋겠다. 지금 2023년도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E1 비자부터 E74 비자까지 전문 인력에 관련된 수를 확인해 보니 5만 202명밖에 안 됩니다. 교수 비자가 1,900여 명, 일반 회화, 영어 강사 또는 중국어 강사, 일본어 강사가 10,000명, 그리고 E3로 연구,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3,966명, 그 다음에 기술지도, 그 다음에 전문 직업 합해서 500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 비자인 E71 특정 활동 비자죠. 특정 활동 중에 전문 인력 E71 비자가 11,558명, E74 비자도 6,241명밖에 안 됩니다. 또한 F27 점수제 우수 인력 비자가 6,614명밖에 안 되고요. F299 장기 거주 비자가 2,9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 체류 요건 자체가 소득의 기준을 둔, 특히 F7도 소득의 기준을 두고 있고 F299도 소득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에 대한 요건을 조금 더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차별화를 둬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고 하는, 물론 F2 비자 이상은 국내에 범죄 경력 또 해외 범죄 경력을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없는 외국인 중에서 F7이건 F299이건 요건을 완화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F7 비자 신청할 때 E7234는 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데 E723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F7 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해주고 F299 비자도 본인이 원하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건을 충분히 증명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허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F2R 비자로 지역 특화형 비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인구 감소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앞으로의 미래를 지역과 같이 하려고 만든 특성화 비자인데요. 국내 대학 졸업자가 아닌 소득으로 지역 특화형 F2R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연장 요건이
지금의 70%입니다. 지침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특성화 비자의 일정 요건과 일정 기본 소득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영주 자격을 5년 이후에 신청할 수 있게끔 합리적으로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이 기존에는 예를 들자면 전문 인력을 한국으로 많이 유치하겠다. 근데 전문 인력 많이 유치하면 뭐합니까? F2 비자 변경도 못하고 F7 비자 변경을 했는데 영주권은 하늘의 별 따기. 그럼 그 인력들이 한국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결국은 해외 다른 국가로 가버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캐나다의 정책에 많은 한국에서 배운 또 근무한 외국인들이 캐나다로 이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정주하고 영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까? 그리고 가장 큰 외국인 정책의 기본은 E7 비자가 아니고 F2 비자가 아닌 영주 자격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가들이 대한민국에서 영주하면서 귀화까지 할 수 있는가? 2020년부터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 갈수록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정책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생산 가능 인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데 그 외국인 인력들 단기성, 휘발성으로 활용을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주 그리고 영주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국인 정책 자체의 가장 메인이 되는 체류 자격 중에 영주 자격에 중점을 둬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래 근무하고 범법 행위가 없는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올해부터 시작되지만 이게 얼마만큼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1차, 2차, 3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냐? 전문 인력을 한국에 데리고 오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영주 자격과 연관되어 있는 외국인 정책이 상당히 부족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국 인력들이 영주 정주하기 위해서는 영주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되고 또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체류 자격 요건도 완화해야 되고 지역 특성화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외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기술을 닦고 해외로 이주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은 brain drain이라는 표현을 쓰죠. 두뇌가 이탈하게 되고 다른 나라로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정책은 체류 자격 중에 영주 자격에 중점을 둬서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또 근로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기간 또는 소득에 따라서 영주 자격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영주권자 수가 18만 명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에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영주 자격에 기본을 둔 외국인 정책이 중심을 둬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과 통합을 하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을 하고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과의 생활 속에서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25분에 걸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외국인 정책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캐나다는 선발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이미 필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안 된다라는 생각부터 버리고 외국인 정책을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영주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외국인 정책을 시행한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캐나다의 모습과 같아지지 않을까요?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세사무소의 정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